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상체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홈트 영상에서도 했던 동작들이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효과가 있거나 혹은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할 동작은 푸시업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푸시업을 하실 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정석대로 된 푸시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푸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가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가슴 근육이 많지 않으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근육이 없기 때문에 주로 팔과 어깨로 이 푸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팔과 어깨로 푸시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곳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업 자세를 먼저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릎을 먼저 대고 하시는 푸시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내 손과 내 무릎과의 간격, 이 간격이 멀면 멀수록 더 힘든, 더 숙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 무릎과 손의 간격이 너무 멀지 않도록,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 나는 정말 근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한번 와보시겠어요? 무릎이? 네. 네, 이 정도까지 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가 너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허리가 안 무너지려면 배와 허리에 힘을 줘서 위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과 무릎의 거리를 너무 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세 준비 단계는 자, 손과 손의 넓이입니다. 자, 보통 이 요가 매트나 이런 운동 매트에 엄지손가락이 살짝 걸쳐질 정도의 넓이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너무 넓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이 살짝 걸쳐질 넓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삼각형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손과 손이 있으면 손과 손을 한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이만큼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삼각형 꼭지점에 내가 얼굴이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말씀드리냐면, 대개의 이렇게 푸시업을 하시는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팔과 어깨의 힘으로 다시 올라올게요. 팔과 어깨의 힘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푸시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가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 꼭지점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도 쉽지 않으실 만큼, 저도 사실 어려워하는데 여성분들은 가슴 근육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자, 이렇게 얼굴을 빼는 것만으로, 그렇죠, 이 정도만 굽혀줘도 많이 떨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내가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그냥 이렇게 팔과 팔 사이로 내려가면 얼마든지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어떤 힘이냐고요? 팔과 어깨의 힘이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어요. 자, 내가 쭉 삼각형 꼭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앞으로 쭉 갔다가 어떻게 올라오면 뒤로 이렇게 쭉 밀어서 올라와요. 자, 그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 자, 내가 삼각형 꼭지점까지 굽히지 말고 그냥 삼각형 꼭지점까지 앞으로 쭉 갔다가 거기서 수직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갔다가 뒤로 쑥 빠지는 경우가 팔로 하시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는 벌써 삼각형 꼭지점까지 쭉 갔는데 벌써 나는 막 팔이 떨리고 지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더 앞으로 당기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쭉 앞으로 그냥 미는 것만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 가슴에 힘이 가슴을 쭉 벌리시고 힘이 들어간다. 거기서 살짝만 굽히셨다가 위로 쭉, 그렇죠. 다시 한번 살짝, 후, 다시 한번 살짝, 후. 자, 조금 내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것만 더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네, 그런 상태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신 후에 스트레칭은 팔 앞으로 쭉 뻗으셔서 쭉 그냥 엎드려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쭉 엎드린 상태. 자, 이 스트레칭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자, 무릎을 조금 뒤로 빼시면서, 그렇죠. 그냥 어깨를 한번 쭉 눌러주시는. 자, 그러면서 가슴, 어깨, 등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는 동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실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업을 먼저 하실 때 내가 팔과 팔 사이로 어깨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내가 쓰이는 부분, 내가 운동해야 될 부분이 이 가슴의 대흉근이라고 하는 것, 가슴이 쓰일 정도로 내가 수축 이완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슴 운동을 먼저 배워봤고요. 다음은 자, 이렇게부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거기서부터. 자, 이렇게 가세요. 자, 이렇게 가슴 운동을 같이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등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체 운동, 저희가 등 운동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사실 등 운동은 사실 등에 근력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등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 운동을 하는 기본 자세를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 기본 자세를 저희가 벤트 오버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벤트 오버 자세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서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로,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텐데, 인사를 하면서 자, 여기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골반을 뒤로 밀면서 안녕하세요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더 쭉 내려가면, 네, 이 정도. 자, 이 정도가 저희가 벤트 오버 자세라고 하는데, 이 벤트 오버 자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서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 되면 정확한 벤트 오버 자세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벤트 오버 자세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무릎이 이렇게 저희가 스쿼트 하는 자세로 이렇게 앉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굽혀지는 게 아니라, 자, 무릎은 놔둔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가는 상태. 다시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자, 잘못된 자세는 뭐냐면 스쿼트 하듯이 그냥 쭉 그렇죠.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자세. 이게 벤트 오버 자세가 아니고요. 다시, 자, 무릎은 놔두고 골반이 뒤로 쭉 가면서 상체가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릎보다 골반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쿼트 자세.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는 스쿼트처럼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무릎은 놔둔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쭉 가면서, 그렇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팔을 편안하게 뻗었을 때 지면에서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되는 것.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네, 이것이 벤트 오버 자세입니다. 정확하게 벤트 오버 자세가 나오셔야지만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벤트 오버 자세를 잡아보고 첫 번째 등 운동을 해볼게요. 자, 벤트 오버 자세 쭉,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등 운동인 벤트 오버 로우라고 하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주먹 편안하게 가볍게 주신 상태로, 자, 그대로 그냥 내가 팔꿈치를 접어서, 자, 그렇죠. 여기 우리가 흔히 등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살을 접었다가 천천히 펴주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덤벨을 여기다가 드시면 벤트 오버 덤벨 로우라고 하는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 덤벨 없이 자극을 한번 줘볼게요. 자, 등을 쭉 접어서. 자, 그래서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친다는 생각으로 접으시면 이렇게
등살이 접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고개는 편안하게 떨궈주시면 되고요. 다시 천천히 풀었다가 다시 등살 접어주기. 8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요. 자, 뒤로 돌아서 한번 각 해볼게요.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벤트 오버 자세 잡았으면 로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천천히 후. 자, 정면 보시고요. 자, 이 벤트 오버 로우 자세를 할 때, 물론 벤트 오버에서 기본 자세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로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서서도 연습을 하거든요. 자, 아까 벤트 오버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팔을 이렇게 옆구리를 스치면서 이렇게 등살을 접어줬는데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갔다가 접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구가 있어요. 로우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할 때에도 등 운동 기구인데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벤트 오버 자세라고 쳤을 때 올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깨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옆구리를 스치면서 자, 그렇게 되면 뒤로 돌았을 때 등살이 잘 접혀진 최대 수축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옆으로 서서 벤트 오버 자세 먼저 다시 잡아볼게요. 자, 벤트 오버 자세는 천천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그렇죠. 네. 팔이 지면에서 수직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로우는 천천히 옆구리를 스치면서 내가 등살을 접어준 상태. 하나, 등살을 접어준 상태. 나중에 덤벨을 들게 되면 이 덤벨을 이렇게 등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등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괴롭혀 주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자세가 나오는데 이 자세가 안 나오고 벤트 오버의 잘못된 자세는 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말린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로우를 하면 당겨볼게요. 그렇죠. 등이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뭉치겠죠. 그래서 벤트 오버 자세가 정확하게 그렇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로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쭉 얹어놓을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벤트 오버가 다시 잘못된 자세, 등이 말리면서 어깨가 말려있으면 안 된다. 벤트 오버 자세가 정확하게 딱 나온 상태에서 로우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천천히 일어나 보시죠. 자, 그래서 어떠세요? 벤트 오버 자세도 좀 힘드시죠? 네, 버티기가 네, 힘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근력이 좋으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벤트 오버를 딱 버티고 있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벤트 오버 자세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 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이쪽 뒤쪽 허벅지 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해도 벌써 허벅지가 많이 당기는데 이러면 내가 허벅지가 당기는 지점에서 버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늘어나지 않는 근육들을 늘려가면서 벤트 오버 자세를 잡으신 상태, 그 상태에서 로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은 저희가 벤트 오버 자세에서 하는 로우 동작이다라고 해서
벤트 오버 로우라고 하는 등 운동이었고요. 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삼두 운동을 배워볼 거예요. 자, 삼두 어딘가요? 저 이렇게 팔 이렇게 흔들었을 때 가장 출렁이는 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왜 저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R통이라고 하죠. 이두는 있는데 왜 이렇게 삼두는 없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두는 저희가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수축이 되는 동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동작을 하면 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인데,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 내가 생활만 해도 이두는 쓰고 있어요, 저희가. 자, 그런데 이 삼두를 쓰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해야지만 삼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동작을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쪽 삼두에 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두는 저희가 아까 배운 벤트 오버 동작에서 하는 킥백이라고 하는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자, 벤트 오버 자세를 먼저 옆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벤트 오버 자세에서, 자, 우리가 아까 로우 했던 동작 있죠? 자, 로우의 동작까지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상완이라고 하는 지금 위 팔이 거의 지면에서 수평이 되는 정도까지 올리시면 돼요. 자, 이 팔이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핀다고 해도 이게 별로 수축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최대한 올려서 지면에서 수평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올려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뒤로 쭉 피시면서 내가 삼두에 힘을 주시는, 자극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접었다가 쭉 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접었다가 필 때 이 팔이 위에 지금 있는 팔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요. 완전히 고정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했다 생각하시고 8개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극되는 부위는 이쪽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 상태고요. 자, 여기 나중에 저희가 덤벨을 들게 되면 그만큼의 무게가 이제 삼두에 실리게 되면서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킥백 동작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등이 말리거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깨 내리고 등이 펴진 상태,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쭉 뻗으셔야지만, 그렇죠, 삼두에 정확한 자극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삼두 킥백 동작이 사실 삼두 운동을 혼자 하시기에 되게 편한, 좋은 동작이긴 하지만 편한 동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벤트 오버 동작이 잘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등 운동 그리고 삼두 운동까지 맞춰봤고요. 마지막으로 복부 운동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볼 운동은 복근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복근 운동은 저희가 코어라고 하는 부분 운동 중에 한 가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는 사실 복근뿐만 아니라 옆구리 그리고 척추 비립근까지 다 포함하는 운동을 얘기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모든 운동을 다 하기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근 운동을 먼저 하실 텐데, 이 복근 운동도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운동이나 아무 복근 운동이나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잘 보완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누워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복근 운동은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이에요. 말 그대로 다리 올리기라는 동작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장 초보자분들이 하셔야 할 레그레이즈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편하게 올리실 수 있는 만큼 일단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시는 동작만으로도 벌써 배가 떨리고 복근이 힘이 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버텨주세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근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복근의 가장 초보자 부분은 상복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근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상복근, 중복근, 하복근 이 순서대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초보자는 상복근 운동을 먼저 하실게요. 상복근 운동은 자, 이렇게 다리가 올려진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다리가 내가 수직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당겼다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어깨가 너무 말리지 않도록 손바닥을 잘 대주시고, 자, 그래서 내가 윗배에 힘을 줘서 안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수직까지 8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정도만 하셔도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주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상복부에 자극이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상복부의 복근이 충분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렇죠, 중복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올려주시고, 자, 아까 상복부 운동은 당겼다가 그죠, 직 부분까지만 왔습니다. 자, 중복근 운동은 살짝 더 내려간 상태가 되는데, 자, 주의하실 점은 내가 수직보다 다리가 더 내려갔을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천천히 당겨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에서 천천히 올려주시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테지만, 자, 다리가 점점 내려갈수록 내가 점차 하복근까지 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복근을 체크하실 때 내가 얼만큼 내려야 하는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갔더니 허리가 매트에서 떴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근력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 가서 배 힘으로 이거를 끌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근의 근력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중요한 점은 내가 잘 내렸다가 반동을 주면서 툭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또 허리 반동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복근으로 내가 다리를 끌어올린 게 아니죠. 그래서 개수를 채우기에는 반동을 주면서 여러 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뿔 자극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려서 내가 이 아이를 천천히 다리를 배 힘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래서 반동 없이 잘 내렸다가 여기서 천천히 내가 끌고 온다는 느낌이 배에서 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초보자는 더더욱이 내렸을 때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질 못하죠. 잘 내리면 내가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내가 복부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개만 같이 해볼게요. 잘 내려서 천천히 하나, 내가 배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둘, 날 수 있도록 셋, 넷, 5. 좋습니다. 자, 다리의 위치는 어떻게 잡는다고요? 내가 내려보고 내려봤을 때 허리가 들뜨지 않는 지점, 내가 배 힘으로 내릴 수 있는 지점까지가 본인 복근의 적당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지점에서 배 힘으로, 복근으로 다리를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래서 복근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는 복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엎드린 상태에서 자, 손을 배꼽 위치에 놔주시고 이렇게 네, 상체를 위로 쭉 들어 올려서 그렇죠. 천장을 한번 쭉 봐주시면서 배를 늘려주시면 돼요.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리시면서 그렇죠. 천천히. 그래서 내가 오늘 복근 운동이 충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셨을 때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복근 운동까지 저희가 다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정확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잘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의 드린 점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신 조윤경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